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친구와의 오해도 아닙니다. 이번엔 우리가 언젠가 꼭 마주할 문제, 우리의 미래와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이가 들고 혼자가 되었을 때 부모님이 다시 누군가를 만나 재혼을 고려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 앞에서 고민합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선택한 재혼이 과연 행복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큰 불행의 씨앗이 될까요? 오늘은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통해 노년의 재혼이 어떤 현실을 가져오는지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강진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연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세요. 이 영상이 공감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75살의 강진호 할아버지입니다. 예전에는 약사로 일하며 동네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며 살았죠. 성실하고 따뜻한 성품 덕분에 마을 사람들에게도 신뢰받는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할아버지는 홀로 남아 적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집에는 고요함만이 가득하고 밤이 되면 시계 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로 외로움이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빈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갔고 할아버지는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 매일 창밖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낚싯대를 들고 바닷가로 나가도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이 떠올라 그마저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요하던 할아버지의 삶에 작은 물결이 일었습니다. 60살의 이정화 씨가 마을로 이사 온 것입니다. 이혼 후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바닷가 마을로 온 그녀는 읍내에서 노래 교실을 열었습니다. 맑고 힘찬 노랫소리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조용했던 동네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강진호 할아버지도 우연히 그 노래 교실에 들르게 되었고 정화 씨의 맑은 목소리와 환한 미소에 어느새 마음이 살며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약국 일로 바쁘게 살며 노래와는 거리가 멀었던 할아버지에게 정화 씨의 노랫소리는 마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할아버지의 온화함과 정화 씨의 밝은 성격은 서로의 외로움을 자연스레 감싸주었고 두 사람은 마음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갔습니다. 어느 날 노래 교실이 끝난 뒤 정화 씨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우리 서로 외로운 사람들끼리 의지하며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와 함께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기대와 망설임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뜻밖에도 딸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응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행복하시다면 저희도 좋아요. 그 한마디에 용기를 얻은 할아버지는 정화 씨와 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선택이 새로운 행복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희망 섞인 기대가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할아버지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동거 생활은 조용했던 집안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으며 외로움 대신 웃음과 대화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밥상을 마주했고 저녁이면 바닷가를 나란히 걸으며 서로의 지난 삶과 마음속 이야기들을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문득문득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와 조용히 걷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나? 그동안 가슴속에 쌓여있던 외로움은 바닷바람처럼 서서히 멀어져 갔고
오래 잊고 지냈던 사람의 온기가 조금씩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정화 씨는 나이는 한참 어렸지만 다정한 친구가 되어줬고, 때로는 조용히 곁을 지켜주며 할아버지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치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죠. 하지만 그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함께 산 지 1년쯤 지나면서부터 정화 씨는 자주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혼인신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엔 조심스럽던 말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자주 더 강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서둘러 재혼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기에 마음속 깊은 곳엔 늘 조심스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서둘러 혼인신고까지 해야 하나? 망설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정화 씨의 눈빛엔 실망이 깃들었고, 할아버지 역시 그 분위기를 느끼며 조금씩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함께 웃던 저녁 식사 자리도 어느새 말수가 줄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드물어졌습니다. 처음에 부드럽고 따뜻해 보였던 그녀도 점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엔 웃음 대신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들렸고, 정화 씨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자주 외출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용돈을 요청했고, 처음엔 얼마 안 되는 돈이라 생각해 건넸지만 횟수가 늘수록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편함이 쌓여갔습니다. 더불어 정화 씨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이상한 물건들을 사들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장식품, 고가의 생활용품, 심지어 한 번도 쓰지 않는 기능성 건강기기까지.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속으로 긴 한숨을 삼켰습니다. 평생 절약하며 살았던 아내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생필품 하나도 꼭 가격표를 두세 번 확인하고 샀던 아내. 예전의 삶은 서로 아껴 쓰고 함께 웃던 시간이었는데, 지금의 생활은 어쩐지 점점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이 사람이 정말 내 옆에 오래 있을 사람일까? 라는 작은 의심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깊은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할아버지를 힘들게 한 것은 정화 씨의 말과 행동보다도 아내와 함께 지켜온 자신의 집이 조금씩 달라져가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내의 손때 묻은 사진과 찻잔은 사라지고 대신 낯선 커튼과 소품들이 채워졌습니다. 딸들도 엄마의 흔적이 전혀 나지 않는 친정집이 낯설게 느껴진다며 자주 오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정화 씨의 자녀들까지 마치 자기 집인 듯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었습니다. 더 참기 힘들었던 건 평소 아끼던 낚싯대가 창고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걸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책들이 있던 책장엔 이제 그녀가 사다 놓은 화려한 장식품들이 자리 잡았고, 거실 전체를 가득 채운 건 시끄러운 TV 소리뿐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정갈했던 그의 집이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색깔이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집의 구조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은 더 이상 평온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엔 혼자여도 마음만은 편안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웃고 울며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녹아있던 그 집은 어느새 할아버지의 것이 아닌 것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보려 시작한 동거였지만 그 선택은 오히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조금씩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딸들과의 관계, 오롯한 자신만의 시간, 그리고 추억이 깃든 공간까지. 할아버지는 그것들을 잃어가는 무게를 혼자 조용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끝내 혼인신고를 마친 정화 씨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부부니까 돈도 나랑 같이 관리해야죠. 하지만 그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닌 할아버지 삶의 역사이자 아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었습니다. 거절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요청에 결국 할아버지는 통장을 건넸습니다. 그날 이후 자금의 흐름은 변했고 불분명한 지출과 커지는 금액에 의심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설마 나를 이용하려는 건 아니겠지? 그럼 처음부터 나에게 의지할 생각이었단 말인가? 혹시 나를 자기 노후를 편하게 보내려는 도구로 본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정화 씨의 요구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제가 건강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처음에 제품들을 다 먹어봐야 고객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 제품을 살 목돈이 필요해요. 우리 아들 사업을 시작하는데 대출 보증 좀 서주세요. 할아버지는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매일 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불안과 고민이 겹쳐가며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이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후회와 두려움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혼자였어도 소중했던 지난 시간들, 아내와 함께 쌓아온 추억의 집이 계속 달라져 가는 것과 점점 줄어가는 통장 잔고를 보며 할아버지는 서서히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 가지 더 두려운 게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돈을 주지 않으면 정화 씨가 떠나버릴까봐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밤새 뒤척였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남으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이미 한 번 떠나보낸 아내의 빈자리가 또다시 고통스레 느껴지며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차라리 정화 씨가 곁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이 불안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겨울 어느 날 정화 씨가 빙판길에서 넘어져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밤낮으로 병간호를 하며 정화 씨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죠. 어깨와 허리가 아파도 수면 부족에 시달려도 병상 옆을 지키며 약을 챙기고 간호했습니다. 그렇게 병실 한편에 앉아 밤을 새우던 어느 날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외로움을 잠깐 잊으려고 한 선택이 이렇게 힘든 짐으로 돌아왔구나. 자신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깊은 후회와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와 함께할 때는 가끔 바다로 낚시를 가거나 딸들 집에 가서 손주들 얼굴을 보는 게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갑자기 떠날 수 있는 자유도 딸들에게 용돈을 슬쩍 건네는 소소한 기쁨도 모두 그때는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정화 씨랑 이야기해 봐야지라는 말이 버릇처럼 나와버렸습니다. 딸들에게 용돈 한 번 주는 것과 친구들과 밤낚시를 즐기는 것조차 모두 그녀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였어도 자유로웠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곁에 누군가가 있어도 외롭고 더 불편해졌습니다. 딸들에게조차 서슴없이 다가가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정화 씨의 허락을 구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화 씨가 다시 한번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사업이 많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대출 보증 좀 서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엔 정말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요구를 참고 들어주었지만 이제는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할아버지는 마음을 굳히고 조용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률 상담실 문을 열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동안의 일들을 변호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혼인 신고가 되어 있어. 그대로 두면 어르신이 사망하시면 집의 일부가 아내분 몫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시작한 동거였는데
이젠 딸들에게 남겨줄 집조차 위험해졌다는 생각이 들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무너진 일상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 자신과 아내가 함께 지켜온 집을 되찾기 위해 마지막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조언은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동안 외로움에 휘둘려 스스로를 속였던 지난날의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무거운 마음을 진정시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과 딸들에게 물려줄 마지막 것마저 잃을 수 없다는 다짐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할아버지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정화 씨에게 조용히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펄쩍 날뛰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난 이혼 못 해줘요. 이혼하려면 위자료 많이 줘야 해요. 난 이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갈 거예요. 할아버지는 변호사와 함께 차분히 법적으로 준비하며 정화 씨와도 적당한 합의 끝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혼자 남은 집에서 강진호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집안에 가득 들어오면서 마치 마음속 답답함까지 깨끗이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와 고요함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친구들과 다시 바닷가를 걸으며 웃음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에게 외로움은 더 이상 피하거나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거나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외롭다는 감정에 휘둘려 서둘러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알게 된 것이죠. 할아버지의 삶은 비싼 수업료를 내고 얻은 귀한 지혜로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홀로 있어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고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여도 평온한, 그토록 기다렸던 일상이 다시 할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강진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이가 들어갈 때 우리는 진정 무엇을 원할까요? 그저 옆에 누군가 있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나를 존중하고 나답게 살면서 서로 잘 어울려 사는 삶일까요? 나이 들어 만나는 짝은 단순히 감정을 나누는 것만이 아닙니다. 남은 내 삶의 무게와 가치를 어디에 둘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혼인신고, 재산 이름 바꾸기, 통장 합치기 같은 삶의 중대한 순간에 잠깐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충분히 이야기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냉철한 조언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가득 차고 행복한 노년은 내 자유와 품위, 그리고 평생 지켜온 소중한 것들을 끝까지 내 손으로 지켜낼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때문에 나 자신을 잃거나 소중한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노년은 외로움과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내 삶을 가장 빛나게 가꾸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함께함은 서로의 세상을 존중하고 각자의 색깔을 더 빛나게 해주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내 삶이라는 그림의 마지막까지 내 손으로 직접 그림을 그려나가는 용기, 그것이 바로 황금빛 노년을 위한 가장 든든한 준비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삶이 더욱 따뜻하고 주체적으로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하고 깊이 있는 삶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